매주 월요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 추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 이슈폴폴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이루어진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각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32%, 부정이 58% 이렇게 나왔는데요. 민심 수습 방안으로 신년 기자회견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특정 방송사와 인터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랑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국정평가가 소폭 하락한 것은 주 초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계속됐고 주 중반 이후에는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경호 논란 이런 것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긍정평가가 32%가 나왔는데 어떤 이유로 긍정평가를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교가 27%, 지금 CG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가 27%, 그리고 경제 민생이 9%, 전반적으로 잘한다 6%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외교가 가장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교와 관련해서 요즘에 최근 들어 북한의 위협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윤 대통령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외교 잘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외교 행보가 좀 없었어요. 선거를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 정도 올라서 윤 대통령 국정평가 지지율을 최대한 방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북한 핵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응하자.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제주도 남방에 와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남북 한라인과 같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도발, 우발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여론도 다수 있습니다. 예, 자 58%에 달하는 부정평가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가 18%, 다음이 외교가 8%, 소통 미흡 8%, 독단적, 일방적도 6%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가 지금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인데요.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을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 정부의 정체성은 재정 효율, 국정 능력 이런 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순회 개최하면서 이 감세와 재정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점을 좀 훼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한민국 실물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 여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요. 내년이 아니라 올해 1년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그래도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게 한 20%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 개선되겠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대선 때까지도 20% 중반을 유지했는데 문제는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가 끝나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층별로 경기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코로나 여파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석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4일간 진행한 여론조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3%, 정의당이 2%, 그리고 무당층이 26%. 지금 그래픽엔 없습니다만 기타 정당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씩 하락을 했습니다. 총선에 다가갈수록 양당에 대한 지지율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망으로 보면 변화 없이 총선 직전까지 계속 이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당의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거의 1년 반 이상 그러니까 이런 평행선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거부권 부정 영향을 상대적으로 잘 차단했다.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 거부권에 대한 반사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면서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은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준석 주도의 개혁신당이 상당히 됐는데요. 예.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개혁신당을 넣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정당 지지도 지역별로도 알아보겠습니다. 4월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41%, 더불어민주당이 33%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8%포인트 앞질렀습니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31%, 33%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거든요. 같은 수도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이 80여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갤럽 조사 결과로 총선 판세를 대략 짐작을 해보면 일단 판세가 가장 쉬운 광주 전라부터 가보죠. 여기는 이제 민주당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제주까지 합치면 31석입니다.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총 65석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때 7석을 가져갔습니다. 부산 셋, 경남 셋, 울산 하나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남은 민주당이 7석을 방하면 선방한다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이 전체 28석인데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20석을 휩쓸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대전 7석, 그다음에 세종 2석 이렇게 해서 여기를 모두 가져갔고요. 천안에서도 3석인데 여기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북하고 대전, 세종은 접전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언론의 대략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충청 지역에서는 모두 11석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슈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논산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그 천안 병에 박완주 의원이 조금 되긴 했지만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11곳 중에서는 다수 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이제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여기 이제 조사 결과에는 없는데 총 8석이 있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3군데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 한 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2석이 남아 있는데 이 2석을 지키면 선방이다. 이런 이제 지역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서울, 인천, 경기 여기는 총 121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싹쓸이 100석 이상 이렇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 10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2달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6곳만 이긴다. 서울이 총 49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당의 주장은 민주당 주장은 조금 과장돼 있고 국민의힘 주장은 다소 엄살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49석은 양당이 팽팽하다. 그러니까 여기 여론조사로 보면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한데요.
지금 바닥 판세를 보면 되게 서울에 49석을 놓고 양당 1당을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인천, 경기는 조금 이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예. 인천은 충청권의 영향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충청권에서 민주당 20석을 휩쓸었기 때문에 인천의 13개 지역 중에 11개 11군데에서 이겼거든요. 두 곳만 빼놓고. 그런데 이번은 여기도 이제 민주당 부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서 이상만 윤관석 의원이 탈당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이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이기 때문에 올해 총선에서는 인천에서는 이제 여야가 박빙 구도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59석이 걸려 있는데 양당 공이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10석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정의당 지역구인 곳이 있거든요. 고향 갑입니다.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데 아직 심상정 의원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수도권 판세는 박빙, 그러니까 양당이 박빙 구도를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다소 우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쭉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한 기사,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구글 트렌드 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슈폴폴이 고른 7가지 이슈, 진보당 강성애 의원 보이고요. 또 지난 토요일에 출범한 개혁신당도 보이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한동훈 사퇴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치나 선거 분야에서 새로운 권력은 늘 차별화를 통해서 탄생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차별화 이건 이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질서 있는 차별화의 방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가 다소 있는 이런 인사들 임명했거든요. 이것은 공천을 원칙대로 하겠다. 저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공천룰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천룰 발표했는데 이 국민의힘 공천룰을 보면 중진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거꾸로 되짚어 보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나 내각의 장차관들의 그 공천 경쟁이 다소 힘에 버거울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다소 다른 발언을 했었죠. 이런 질서 있는 차별화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용산과 갈등을 증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구체적으로는 용산 참모진들의 지나친 대통령 심기 경호가 파국 위기까지 부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교체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른다. 왜냐하면 이 교체하려면 플랜 B나 플랜 C가 필요한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는 B, C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원래 오늘 3시에 TK 지역 의원들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 논란 우려로 취소가 됐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파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권력 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권력 이동은 그러니까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의정 보고서에 윤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등장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권력 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러야만 승산이 있다는 지금 관측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내 이견은 태풍 속에 찻잔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폴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